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다음은 강동구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현재 3구역에서 4구역으로 요즘 불리고 있죠. 강동구를 포함한 4구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에서 요게 하나 더 붙네요. 강동구, 요게 하나 더 붙게 됩니다. 그러면 강동구 주요 역세권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겠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강동구청의 강한 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요 역세권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일반 역세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역세권뿐만 아니라 신설 예정 역세권, 새로 만들어지는 역도 고밀복합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500m 섹터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 17개 역세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거, 현재 강동구에는 여기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현장 모습은 어떨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는 이렇게 약간 방패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우측에는 하남, 그 좌측 아래에는 송파 옆에 뭐가 붙어있죠? 강남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를 넘어서 그 위쪽에는 구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 역세권 공공토지자원 복합 로드맵이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고요. 총 5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상업, 역사, 문화축, 주황 색깔 같은 경우에는 강동 생활 중심축, 핑크색은 광역, 연계, 강동 중심축, 그리고 노란색은 미래 성장 육성축, 그리고 초록색은 주거 중심축, 앞에 신자가 붙게 되죠. 신주거 중심축으로 개발이 된다 합니다. 강동구는 현재 몇 개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총 12개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가로라고 표시한 거는 이렇게 크로스되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호선은 8개 역사, 8호선은 3개 역사, 9호선은 2개 역사가 되고요. 향후에 총 5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호선이 1개 역사, 이곳 선사고역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곳에 만들어지고요. 9호선이 4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강동구의 동쪽 부근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 역, 앞으로 5개 역을 포함해서 17개 역사를 고밀복합 개발하겠다. 몇 메타를? 500m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무조건 수요와 공급과 수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때 철도 역세권이 없다가 만들어지는 곳에 투자법이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철도가 들어간다, 지하철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투자법은 토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존의 도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 지하철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주거지, 상업지 등등 건축물 역사, 건축물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투자 핵심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의 3개 구역, 서초, 강남, 송파를 총 4개 구역, 강동까지 포함하여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의 축으로 서울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도심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은 인구가 위치되어 있는 것은 동북권, 총 8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326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요, 서남권으로서 7개 자치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 317만 명이 살고 있대요. 그 다음 오늘의 주제죠. 동남권인데, 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4개 자치구가 들어갑니다. 218만 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 동남권 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서울시 생활권 계획, 동남권 계획을 살펴보면 오늘의 주제 강동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역사가 새로 만들어질 곳에 인구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역인지 우하향을 하고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라면 굳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허벌판에 철도가 들어가고 그쪽에 우상향 곡선이 그리고 있는 타운이다, 도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집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강동구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서울시 남동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꽃은 매화, 나무는 잣나무, 새는 종달새라는 내용으로 강동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인구 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선명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커진다. 왜 그런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강동구청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강동구청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정훈 강동구청장님께서 홈페이지 메인에 사진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으세요. 내용을 살펴보니 공약 추진 현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공약사항이라고 내세울 뿐이지 강동구청장님께서 모두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담당 부서들이 이미 예전부터 계획돼 있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 이 두 개의 네모칸 빨간색과 파란색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빨간색 네모칸은 둔촌역, 명일역, 암사역 등 주요 역세권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핵심 주제죠.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그것에는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동구 주요 역세권을 합리적으로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역세권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몇 가지 붙습니다. 신설 예정 역세권에 스마트시티, 컴팩트시티 등 고밀복합 개발하겠다. 이 고밀복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새로 역이 만들어지는 곳에 그 앞에 높은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 고밀복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전제,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500m 섹터권을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m 섹터권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7분 권역, 6, 7분 권역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총 강동구 여기 지금 노란 색깔, 주황 색깔,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역사의 위치가 되겠고요. 강동구는 현재 총 12개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호선이 8개, 8호선이 3개, 9호선이 2개, 그리고 향후 5개 역사가 추가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8호선 역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선사고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측 부근, 가장 강동구에서 동쪽 부근에 4개 역사가 추가 신설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통일은 2026년경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500m 섹터권이라고 하는 곳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들을 어떻게 하겠다? 고밀복합, 즉 고층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존에 없던 노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이 인구가 지금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과연 어딜까? 오늘의 핵심 주제죠.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이라는 이거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I에 가서 별내선 전철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006년에 발표된 바가 있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역에 별내지구, 진접지구 등 굉장히 많은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대요. 이쪽에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철도 시설은 동서 방향으로 경춘선과 중앙선이 있으나 남북 방향으로 철도 시설이 전무하다. 즉 가로로는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세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서울시의 강남 부도심까지의 수요를 서울 북부 도심으로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남북 방향의 광형 철도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KDI 보고서에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죠. 서쪽에는 여의도, 동쪽에는 강남과 송파로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이 만들어지면 그 라인은 황금 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8호선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꽂히죠?
송파, 잠실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명품 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왔습니다. 서울 중심 지역에 환승 없이 연결되는 철도 노선, 그 노선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역세권 투자법 다시 한번 살펴보죠. 기존 도시 플러스 철도가 들어가는 곳 투자법 뭐다? 택이다. 그리고 허벌판에 철도가 들어간다, 토지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호선 별내선 노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BN1, BN2, BN3, BN4, BN5, BN6 총 6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장 위성 사진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BN1은 선사역 2023년이라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BN2 토평역, BN3 구리역, BN4 구리 도매시장역, BN5 다산역, BN6 별내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개통되는 별내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미개발 지역이 한 군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 6개 역사가 2023년에 8호선 연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 안에 철도가 들어가요. 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서울 접근성, 편의성을 위해서 도심 속에 지하철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개 역사만 허벌판에 지하철이 들어갑니다. 그 역사가 과연 어디냐? 유일한 미개발 지역, 유일한 역사 바로 강동구 선사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선사역 위성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 가운데 점, 요 위치에 역사 현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허벌판, 아래쪽에는 아파트 및 학교들로 그리고 주택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곳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빨간색은 상업지, 노란색은 주거지, 초록색은 녹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절반, 우리나라 그 태극기 가운데 모양과 비슷하죠? 위쪽에는 초록색, 즉 허벌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 주거지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시그널을 포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닌 허벌판의 역사를 왜 만들까요 도대체? 남양주 구리 잠실 20분대 별내선 복선전철 첫 삽 뜬다 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2015년도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연장 길이는 12.9km, 자그마치 투자액이 1조 2,806억 원 6개 역사를 만드는데 한 개 역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2,134억 원이라는 예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2,134억 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쪽에 논밭대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입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강남, 송파, 서초를 이어서 강동구, 즉 강남권의 4개 구역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아직도 논밭대기가 있고 결정적으로 잠실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철도가 만들어진다 말씀드립니다. 자,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말 이해 안 되게 정가운데 위쪽은 허벌판, 아래쪽은 주거지로 구성된 그 가운데로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네모칸을 치워봤어요. 사실 이곳에 역사가 들어가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사역 다음으로 이곳에 역사가 만들어져서 위쪽으로 철도 라인이 빠져서 별내, 구리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상하게 허벌판 쪽으로 철도가 만들어졌어요. 어디로? 이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 빨간 색깔로 들어가는 게 어쩌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사는 굳이 이곳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역사 현장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벌판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촌, 이게 과연 서울일까 싶을 정도로 어색한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여기 보셔도 밭대기, 논, 밭, 산, 기타 등등 서울이야 싶을 정도로 어색한, 자, 새로 철도역에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불리기는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을 현장은 그리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농부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까요? 정고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논밭대기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시그널 포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이죠. 지자체 개발 의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주요 역세권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새로 만들어지는 역사에 500m 섹터권을
고밀복합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로드맵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선사고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12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개통될 역사 5개 포함해서 총 17개 역사를 개발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친 모습과 같이 이 섹터를 높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강동구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이죠. 서울에서 한강변까지 IC와 철도 역사 그 사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서울 한강이 있고 그쪽에는 도시로 연결되는 IC가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IC와 철도 역사 그 사이께에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이곳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 지금 선사역이 위치한 곳의 현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뷰 포인트는 암사 IC가 위치되어 있고요. 인접 역사,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선사 역사가 만들어지는 이곳을 보면은 이 사이께에 허허벌판이 위치를 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아래는 천호 IC가 있고 천호역이 있고 제가 500m 반경 섹터로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전부 다 집 아니면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바로 아래죠. 올림픽대로 남단과 강동구청역 또한 도시화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실대교 IC, 잠실역 사이도 개발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영동대로 남단과 청담대교 그 사이께 우리나라 랜드마크 격들 많이 들어가 있죠. 압구정 로데오역, 청담역, 봉은사역, 삼성중앙역, 강남구청역 등 쉽게 말해서 다리와 철도 역사가 있는 그 사이께는 다 개발이 됐다. 즉 한강뷰를 보고 있는 고층 고가의 아파트들이 비일비재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암사 IC가 있고 인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역사가 만들어지는 500m 섹터 반경에 현재 유일하게 강동구 내에 미개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그널 말씀드립니다. 작았던 도로가 넓어진다. 이건 어떠한 시그널을 포착을 할까요? 즉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인데 도로를 넓힌다? 앞으로 차량 유입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도굴이라는 영화가 개통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도굴꾼들이 선정능에 있는 능을 파가지고 그곳에 검을 빼오는 영화가 돼요. 그쪽 일대의 도굴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도로 밑에 수도관, 가스관, 인터넷선 등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기 어렵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와 같이 작았던 도로가 커지는 그 밑에도 수도관, 가스관, 인터넷선이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농지밖에 없더라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노란 색깔 도로축이 있어요. 그 바로 위쪽에 어설프게 실선이 있습니다. 도로 옆쪽으로 쭉 예쁘게 빠져 있어요.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선사 역사가 요곳에 위치를 하고 그 바로 위에 빨간 색깔 도로가 확장될 만큼 이미 도시가 커질 거를 예상해서 넓게 도로를 만들 계획을 품고 있다. 어떤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쪽 일대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제가 떼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서울시에서 싹 다 사들입니다. 여기 자른 만큼 빨간 색깔 선만큼 사들여서 이곳을 도로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미 암사 정수센터 교차로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 동쪽, 남쪽은 6에서 8차선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선사역 쪽으로 가는 이곳만 유일하게 2에서 4차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쭉 가면은 선사역이 위치를 돼 있고 앞쪽을 이미 도로 넓힐 거를 계획을 해서 강동구, 즉 서울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쪽 바로 위에 다 뭐죠? 논밭대기밖에 없고 산밖에 없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멋진 출입구를 뺀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 제가 재미난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B1 정거장, 선사역 정거장이죠. 이곳에 식재계획도라고 해서 역사가 들어가는 곳에 앞쪽에 공원도 만들고 공원에 어떠한 꽃도 심고 라는 도면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쪽 바운더리, 즉 이 위쪽 바운더리가 논밭 비닐하우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어떠한 나무들이 심기냐? 굉장히 고가의 나무들이 많이 심겨요. 그래서 화양목, 선주목, 사철나무, 화살나무, 생강나무 등 굉장히 멋진 공원을 빼줍니다.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공원 역사와 출입구를 빼줄까? 정고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라고 해서 시그널 하나를 더 포착을 해보니까 이러한 재미난 내용이 확인이 돼요. 암사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해서 2018년도 3월 22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에 암사역사공원을 조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서울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는 이곳에 위치를 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로드뷰를 보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시는 방법 설명드리면요. 이 친구가 눈으로 가리키는 데가 이 짙은 노란 색깔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핑크 색깔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소고 이쪽 일대 현장 가서 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곳에 멋진 공원은 누굴 위해서 만들까요? 2020년도 강동구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보니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돼요.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암사동 135번지 일대에 만들 것이고 무려 예산이 얼마죠? 1344억 원을 들여서 만들 거라고 해요. 강동구 내에 1344억 원을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든다. 근데 그 앞에 멋진 공원이 역사 앞에 들어선다. 뭔가 하나둘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광지가 이곳에 들어갈 것이다. 명확한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 아직은 허허벌판인데 지금 134억 원 투자해서 이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숲체험장, 선사체험장, 유아숲놀이터, 야외공연장, 피크닉장, 중심광장, 생태계류 등등 굉장히 화려한 공원시설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별내선 저촉이라고 쓰여져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지역은 이 우측 부근이에요. 이 우측 부근은 아직도 허허벌판이더라.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보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몰리는 곳에서는 반드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공식이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철도가 들어간다? 뭔가 첫 번째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곳에 도로를 넓힐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미 땅들도 지자체에서 사들였고 1300억 정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관광지를 만들고 서울시 강동구청에서는 이쪽 일대를 고밀 복합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 섹터는 500m권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 500m 섹터권 내에 그린벨트가 들어가 있고 IC와 가장 가까운 역사의 그 현황을 과거 스토리를 살펴봤더니 그것 모두는 도시화되어져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호선 선사역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정보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